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홍경이라고 합니다. こんにちは、三宅翔です。 저는 한 가지 이제 첫 질문으로 감독님께서 친히 저와 이렇게 어떤 Q&A 혹은 이렇게 서로 인터뷰이가 되고 인터뷰어가 되는 이 자리를 이렇게 하고 싶어 해주셨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좀 한번 사실이 아니어도 좋고요. 네. 네. 事実。もちろん。もちろん。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저는 감독님의 작업을 와일드 투어부터 그리고 너의 새는 노래할 수 있어 그리고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 새벽의 모든 그리고 이번 영화까지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되게 이렇게 따라가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어떤 감독님을 팬으로서 처음 만났고 감독님은 또 저를 보고 어떤 인상을 받으셨는지 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이 질문지가 있어서 이걸로 한번 첫 어떤 스몰 토크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そうね、プサンのある場所でまず話して、本当にこの人は映画が好きなんだっていうことが、よく伝わりました。あと面白かったのは僕の隣に一緒に高田万作さん、旅と日々に出ている若い俳優ですが、彼がですね僕の耳元でめちゃくちゃかっこいいって言っててだよなっていう話をしたのはすごい覚えてますよ。はい、僕らは、俳優と監督という、職業をしているけれど何か話していると俳優と監督としてというより、まずは同じ映画というものが好きな人同士として喋れるっていう、そういう感覚があった、と思います。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이제 이 여행과 나날이라는 이번 작품을 사실 한 번이 모자라서 두 번을 용기 내 요청드리고 봤어요. 그 어떤 행보들을 따라갔다는 그 모든 작품들을 보면서 좀 유난히 각별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되게 가깝게 연대되는 것들이 있었고 그 이유는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이 어떤 우리가 너무 빠른 시간의 흐름 속에서 뭔가든 혹은 너무 많은 장애물들로 이제 느끼긴 하나 놓치고 가는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독님은 언제나 그런 것들을 현미경으로 조망하듯 이렇게 깊게 들여다보시고 그걸 이제 감각적으로 다시금 이렇게 되살려주는 듯한 인상을 영화를 보면서 항상 느꼈거든요. 근데 그런 점들을 보면서 물론 우리가 국적이 다르고 좀 그럴 수 있지만 큰 위로를 받고 되게 깊은 연대 의식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참 좋았고 특히나 이번 영화에서는 이전 영화들도 그러했지만 되게 본다는 걸 넘어서 이 체험을 하는 영역에 좀 들어가서 보게 됐던 것 같아요. 旅と日々を2回も見てくれた、最高ですよね。ちょっと話が突然それるんですが、僕初めて映画を作った時もうそれ、長編映画を作った時15年ぐらい前ですかね、知り合ったばかりの濱口竜介監督にその映画を見てもらったんですね。彼もまだ若かった頃です。その時彼からいろんな感想が送ってもらったんですが、その時彼のメールには良かったけれど今すぐもう一度見たいとは思えなかったのが正直なところですってそのメールに書いてありました。すごくそういうことを真剣に伝えてくれる先輩として本当に尊敬してるんですが、それすごい心に残ってて、よし絶対に見終わったらまたすぐ初めから見たい映画を作りたいとずっと思ってました。それが今叶ったというふうに思って嬉しいです。 감독님 영화를 보고 제가 왜 그렇게 좀 각별함을 느낄까, 왜 이렇게 가깝게 깊이 연대가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젊은 인물들이 살아나가면서 그간에서 살아나가면서 겪는 것들 혹은 그 환경 안에 어떻게 보면 눌려 있는 이들의 그 환경들이
저와 되게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주관적인 제 개인적인 견해는 20대를 살면서 어딘가 뭔가 무감각함이나 상실감이나 뭔가 어떤 뭔가 무기력한 그런 느낌들을 종종 받을 때가 있는데, 제가 그럼에도 뭔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는 뭔가 제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작은 희망이라든지 혹은 어떤 주변 사람들이랑 주고받는 작은 영향들이 모여서 작은 발걸음들을 이렇게 내딛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감독님 영화를 보면 언제나 이 어떤 사랑으로 혹은 작지만 어떤 주변 사람들과 주고받는 어떤 동력들을 통해서 캐릭터들이 다시금 이렇게 살아가는 아주 작은 불빛을 얻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아마 제가 좀 더 큰 위로를 받고 좀 가깝게 느껴지는 이유가 아닐까 싶었어요. 예, 예. まずは、とても素敵な言葉で、その笑顔を見て感じたものを言葉にしてくれて本当に感謝します。今こう20代生きてる時のその無力感とか、うまくいかなさ、どうしようもなさっていうもの、それは僕自身も、当然20代の時もというかもっと小さい頃から多分きっとあったんだと思いますし、今ももちろんある程度はあるわけですね。まあものによっては失敗してもどうでもいいかとかいろんなことがあるんですけど、でもやっぱりもっとよりよく生きたい、もっといいことはないか、ということを探したいと思っています。僕自身は自分の人生ではすごくなんて言うんでしょう、面倒くさがり屋な人間ですし、だらしのない、ちょっと卑怯な人間だなって自分は思うんですが、例えば映画の中に真剣に生きているヒーローたち、ヒーローといってもそのスーパーヒーローじゃなくて名もなき普通の登場人物なんだけどすごいかっこいい人たちっていうのもいろんな映画で見てきたし、あるいは同時代にも本当に毎日真剣に生きている人、あるいは幸せについて、それは一人の幸せじゃなくて他の人と一緒に幸せになることについて真剣に考えている人たちってたくさんいて、自分ももっと見つめたい、そういう思いで映画を作っています。それが、国境を越えてでも映画館という場所で伝わったというのがすごく嬉しいです。그 점을 받아서 전 되게 너무 좋았던 점이 뭐냐면 국가를 넘어서 이제 제가 느끼는 어떤 20대 때 이 느끼는 것들이 이렇게 연대가 된다라는 게 전 되게 신기했어요. 제 굿뉴스라는 작품에서도 사실 이 인물이 겪는 어떤 뭔가 상실이랄지 혹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달렸는데 결국 그것이 어떤 뭔가 박탈을 당하고 세상의 벽에 부딪히고 다시금 뭔가 그 상태로 바라봐야 되는 이 어떤 허탈함이나 이런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에 제가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아무래도 지금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감독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한 되게 이렇게 깊게 느끼는 것 같아요. 예, 예. グッドニュース、まずこんな話があったの、もちろん事件の名前は知ってましたけど、その中でどういう展開があるのか全然知らなくて驚きました。実際にかなり史実に近しいことでも目を疑うわけですよ。こんなバカなことがあるのとか、こんなことがあるのっていうふうに本当に楽しみましたし、何回も笑いましたね。僕は笑える映画っていうのはすごく好きなので楽しみました。まずはあと2つ言いたいことがあります。ちょっと分けて喋りますが、一つは作品の、ほとんど終盤の方のやり取り、なんで僕を選んだんですかって、僕たちを選んだんですかっていうふうにあなたが問いかけたら、君たちが最も誠実そうに見えたからというセリフの、そのやり取りありましたよね。맞아요. 너희들만이 진심이라고 보여서. 네, 맞아요. 네. もちろんたくさん重要なセリフいっぱいあると思うんですが、僕にとってはセリフが一番重要だ、この作品にとって一番重要なセリフと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し、
もしね、あのセリフを聞いた時にお客さんが全然真心じゃなかったよって思ったら作品ぶっ壊れちゃうわけです。だからすごい大変な役だったと思う。だってそこでお客さんがああ確かにあなたが演じた役は本当に確かにずっと誠実だったよねってお客さんが思って初めて映画が完成する、作品が完成するから。でそれを本当に体現してらっしゃると思う。パワフルなコメディの場面でも、あるいはもう少しシリアスな場面でも、ずっと真心を持って真摯にキャラクターを全うされていたということが、だから今日会うの緊張したんです。前会った時はさ、見る前だったから今日はちょっとだけ僕今グッドニュース出てるような気がしますでそれからもう一つ、これは今日さっきいろんな話を聞いていて今気づいたことなんですが、グッドニュースのテーマと僕がやってきたテーマというのものも少し似ているということに今気づきました。要するに優秀な人物がこれが正しいと思ってやっていたらある時、自分の望んでいたものではないものに役に立ってしまった。一体俺は今まで何をやっていたんだと。要するに信じていたものが崩れるような感じ、でそうした時にじゃあ自分は何の役に立ちたいのか何をしたいのかということを、問われている物語だと思うんですね。それは僕自身の人生でももちろんあんなドラマティックな体験はしてないですが、僕も若い時に映画を好きになって映画の技術を磨いて最初の頃に、いろんな映像の仕事をしてたりしたんですね。どれも楽しかったです。政治家のインタビューを取ったりしたことも僕もあるし、あるいはいろんな企業の取材に行ったりとかもあったんですが、ある時、これは2011年3月11日の2日後なんですが、ちょうど東日本大震災があってもう日本がどうなるかわからないって言った時に、僕は仕事に行って、とある撮影をしていた。でも自分は今これをやってる場合じゃない、絶対に。もう本当にやりたくてやってることじゃない。自分はやっぱり映画がやりたいんだって強く思ったことがありました。なんかそのことも今久しぶりに思い出しました。맞아요. 이어서 그런 어떤 진지함이라는 거가 되게 어떻게 보면 쿨하지 못해 혹은 왜 이렇게 무거워라는 어떤 인상으로 누군가 생각을 할 때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진지함이라는 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뭔가 이렇게 뭔가에 진심인 사람들, 뭔가 하나를 이렇게 파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사람의 마음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은데 감독님이 지금 그런 얘기들이 되게 저한테는 되게 그런 식으로 잘 다가오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감독님의 이번 영화를 보면서 이전의 영화들도 당연히 그러했지만 이번 영화에서 특히나 조금 놀랬던 거는 이 감각과 뭔가 체험에 대한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아마 뭐 계절이 주는 특성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름이나 계절이 주는 어떤 분위기들도 있을 거고, 이를테면 여름 편에 나오는 바다나 혹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 뭐 온도, 햇빛, 그리고 뭐 그 주변의 절벽, 풀 이런 것들, 그리고 겨울이라고 하면 그 흰색으로 흰 눈으로 뒤덮인 이 설국을 바라봤을 때 오는 어떤 감각들.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 계절이 주는 첫 인상과는 다르게 뭔가 되게 아이러니한 감각을 느끼기도 해요. 이렇게 여름편에서 보면 어딘가 되게 미묘하고 야릇하고 또 이 죽음의 기운이 뭔가 가까이 있는 것만 같고 되려 모든 것들이 소멸돼서 흰 눈으로 덮인 이 겨울편에서는 어딘가 희망이 보이고 뭔가 생명이 싹틀 것 같은 고요함이 느껴지거든요. 이런 감각들을 관객에게 체험하게 하고 경험하게 한다라는 거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술적으로 뭐 스태프분들이나
혹은 배우분들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나눴던 얘기들이나 혹은 공유하셨던 것들 그리고 만들어 나가면서 뭐 유념하셨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이렇게 말씀 나눠보고 싶네요. 예. OK じゃあ朝まで喋ってもいいですか？ 아, 저는 좋습니다. 冗談 네, で 네. じゃあまずは今回僕らのチームは今言ってくださった言葉のように体験できるような映画にしたいと思いました。でそれは具体的に何か、今回は風を取ろうという話をしたんですね。ただ風っていうものは目には見えない、その目に見えないものをどう映画の中では表現できるかということが重要でした。もし目に見えないはずの風を映画を通して感じられたら、きっとそれは皆さんの体が少しざわざわし始めて、本当に映画館という空間でどんどんこう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体が刺激されるようなことになるんじゃないか。でそのためには、その面白い映画体験を作るためにはまず画面の中に風を捉える必要がある。そんな風に考えてました。 그런 신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름편을 먼저 좀 보면서 제가 들었던 몇 개의 순간들을 좀 나열해 보자면, 나기사 역을 연기한 카와이 유미 배우님과 또 이 나츠오 역을 연기한 타카다 만사쿠 배우님, 이 두 분에게서 그런 걸 느꼈는데, 저는 사실 첫 장면부터 굉장히 미스테리하고 기묘하고 막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카와이 유미 배우, 나기사 배우가 이 차 안에서 눈을 뜨는데 차 앞창으로는 하늘이 반사돼 보이고 뒷창으로는 바다가 이제 보이고 그렇게 되게 눈을 뜨는데, 그 안에 있는 카와이 유미가 되게 이렇게 신비스럽게 보이고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배우가 말없이 어떤 그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따라가게 되는데, 뭐 이를테면 언덕길을 올라서 뭔가 그 카메라 방향에서 그 배우에게 바람이 막 이렇게 불어올 때나 이럴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이 주는 계절과는 다르게 어딘가 되게 이렇게 신비스럽고 공포스러운 느낌까지도 자아내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카와이 유미의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거기서도 이상한 느낌들이 계속 드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은 좀 어떤 디렉션을 좀 주고 받으셨을까요? 배우의 자연스러운 그냥 움직임이 나온 건지. 僕が言ったことは本当にこれぐらいだと思います。まず彼ら2人が本当に素晴らしい俳優である。どういうところが素晴らしいかっていうと、演技っていうものは誰か相手とすることであり、あるいはその土地空間に反応しながら演技することである。それはやっぱり演劇のステージと違いますよね。演劇のステージには例えば夕日はないからこそ演技によって夕日があるかのように見せるっていうのが演劇のステージで求められる演技だと思うんですが、映画の場合はもう実際に夕日はあるわけです。それを感じるっていうことが多分映画の演技だと僕は思うんですね。本当に当たり前のような話かもしれませんが、そうやって自分から何かこう作り出すと同時に本当に周りのものっていうものを体で感じる、そのセンサーが本当に素晴らしい2人だというふうにまず思っています。今回の役が難しいのは彼らが演じた役自体はそのセンサーが一旦死んだ人たちなんですね。もう世界に退屈していて、あるいは絶望していて、風が吹いたことには気づくけどそれに反応できない。あんまり反応しすぎるとすごい世界を楽しんでる人になるから、あの2人はまだそうじゃない。ちょっとずつなる。最後に海の中に入って初めて生き返るんで、それまでは何か見て気づきながらも気づかないというような非常に曖昧な、曖昧って言葉は違いますね。多分厳密な演技が求められたというような気がします。でもそれは僕も最初から正解が見えていたわけではなくて、彼らと一緒にたくさん試していくことだと思いました。実際そのテイク1、テイク2、テイク3で少し風も変わるし光も変わるから、その都度その都度
面白そうなことを一緒に試していく、なんかいろいろ一緒に失敗してみる、なんかそれが僕は俳優と一緒にできるっていうのは幸せだなと思ってるんで、それができたかなと思います。저 역시도 되게 그 또 조각조각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영향을 모든 장면에 어떤 시시각각 변하는 자연의 어떤 형태들이 담겨 있어서 아마 제가 더 그런 감각들을 크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인 이 원작에는 아마 나오지 않은 걸로 제가 확인했는데 이 매지가워 시간에 예, 그 해가 서서히 어두워지면서 어둠이 찾아오는데 이 둘이 나누는 대화가 이제 점점 얘기거리가 떨어져서 내일도 수영할 거야 혹은 내일 뭐해 이런 약속들을 하고 뭔가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매지가워를 담고 이 둘이 얘기를 나누는 그 장면들에서 되게 이상한 기분들이 들더라고요. 그런 뭔가 애틋함이나 이렇게 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든지 뭔가 그런 게 참 기묘하고 신기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 장면에서도 막 이 나초가 돌아가는 길에 이 달빛인지 가로등인지로 반사되는 이 낙엽 이 그림자로 들이우는 이 어떤 길이라든지 혹은 나기사가 그 어두컴컴한 바다에서 담뱃불을 붙이는데 불이 붙지 않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몽환적이고 꿈 같고 이런 분위기들을 되게 저로 하여금 이렇게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예. これをさ、劇場公開する前だからさ、例えば今だとパソコンで見たりすることもできるけど、映画館で見てくれたわけですよね。 네, 극장에서 2번 봤습니다. 예. なんで映画館にしたんですか？だってスクリーナーくださいっていうこともできたはずですよね。なんで映画館にわざわざ行ってくれたんですか？ 원래 극장을 좋아하기도 하지만요. 첫 번째로 얘기하면, 네. 근데 두 번째로는 사실 감독님의 전작 이제 16mm로 찍은 영화들을 보았을 때 이 필름이 주는 질감이나 그 어떤 감독님 영화가 가진 비비드함 이런 것들을 저는 되게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번 영화도 당연히 극장에서 그래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모든 영화를 극장에 가서 보는 걸 좋아하지만 감독님의 영화는 저한테 사실 본다는 걸 좀 넘어서 체험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2번 다 그렇게 찾아서 봤던 것 같아요. いや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今なんでこんな質問したかっていうと、そうやっていろいろ体で感じてくれた、その夜の木のざわめきとか、夜の真っ暗な海での何か嵐が来そうな気配っていうのは、それがなぜ僕らが実際に海にいないのに体験できるのか。でそれは映画館の力だと僕は思うんですね。一番本当に映画館が大きい。正直もちろんたまに僕もこうやって小さい画面で見たり家で見ることもある。それで泣いたりしたこともあるから完全に否定はしないけど、でも多分俺これで体では感じられないんですよねやっぱり。映画館っていうのはもう完全にもう脳みそもなく体で感じてるっていうだからきっと体験してくれたんだなと思うんで。映画館で見てくれて本当に嬉しいし、この映画を見てくれる人はもし映画館という場所に行ける人は、映画館苦手な人もいると思うから全員には強制できないけど、見ようかなどうしようかなって思ってる人は映画館で見てほしいなって改めて思いますね。 맞아요. 저도 정말 동의하는 거는 사실 막 제 너무 감상적인 얘기지만 이 내러티브로 그러니까 다이얼로그로 꽉 찬 영화들을 볼 때 오는 어떤 드라마 요소들이 가득한 영화를 보는 데서 오는 재미도 있지만 감독님 영화를 보면 이 인물들이 말을 하기 전이나 말이 없이 어떤 움직임으로나 이 혹은 어떤 이미지로 전달되는 것들 이런 무밍 이미지 같은 것들은 특히나 어떤 갇힌 공간 안에서 적절한 사운드와 큰 화면이 요구가 돼야 더 크게 경험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감독님의 이번 영화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의미에서 꼭 극장을 찾아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목도 적절하다 생각을 했는데 이 여정이 정말 1시간 한 반 정도 되는 이 시간이 저에게 되게 여행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이 여름과 겨울은 결코 만날 수가 없는데 이 영화에서는 여름과 겨울을 제가 되게 크게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게 반가웠거든요. 예.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그 영화가 되게 초현실적인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여름편은 꿈 같은 느낌이 저에게는 좀 나고 이 겨울편 역시도 현실이고 뭔가 보다 현실적인 느낌이 나지만 뭔가 여행지에서만 느낄 수 있는 좀 붕 뜬 것 같은 느낌들이 또 있잖아요. 겨울편에서는 그런 걸 느꼈는데 이 앞서 우리가 말한 어떤 이 자연이나 이 순간 그 순간에만 존재하는 걸 포착하고 담아보시려고 하셨다고 했는데 실제 영화를 찍어 나가시면서 계획됐던 것들도 있으셨는지, 그러니까 어떤 직관적인 것과 계획됐던 것이 혹은 뭔가 이렇게 합쳐져서 좋은 게 탄생한 순간도 있었는지 좀 그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예. 僕自身実際に絵は描かないんですね、ただ絵の代わりに言葉でいろんなものは事前にスタッフと共有はしています、ロケハンの時に、想定する写真を撮ってまあこういうことだよねっていうことを確認し合ったりします。特に今回特に冬は雪なので足跡がつくから何回もテストできないスタッフとかもここからは立ち入り禁止みたいなことがたくさんあるので事前に設計しておく必要たくさんありました。そういった準備をした上であとは本番当日に一体どんな天気なのか、そして俳優たちがどうそこでアクションするのかということをこう撮影する、だから徹底的に予測するけど最後は賭けだと思うんですよね、それが映画撮影の、なんか本当にスリリングで面白かったですけどね。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는 이제 저희가 초반에 얘기한 뭔가 어떤 진지한 인물들에 대한 공통점이 이제 뭐 제가 출연한 굿뉴스나 이제 감독님이 그려내신 어떤 것과 비교하기엔 조금 조심스러울 순 있으나 그 어떤 젊은이들이 가진 진지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작업을 하면서 저도 이번 작업이 되게 유난히 각별했던 거는 단순히 배우가 연기를 현장에서 해내는 것이 아니라 물론 모든 작품 그러려고 하지만 이번 작품에서는 유난히 이 준비 과정부터 혹은 촬영하면서 그리고 촬영이 끝나고 후반 작업에서까지 굉장히 감독님과 긴밀하게 붙어서 뭔가 같이 이 과정들을 되게 치열하게 관통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감독님이 이전 영화들도 그러했지만 이번 작품에서는 이 역할을 맡은 이제 심은경 배우님과 감독님이 되게 마치 뭔가 퓨전해서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 역할을 보며 감독님이 보이기도 제가 물론 두 분에 대해서 전혀 아는 건 없지만 감독님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또 심은경 배우님에 대해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것들은 없지만 뭔가 그녀의 모습이 이제 감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인상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이 어떤 과정들을 좀 거치셨을까요? 네. まずシム・ウンギョンさんがこのシナリオを初めて読んだ時からとても気に入ってくれて、おそらくは書いた僕より彼女の方がきっとこの映画が目指すべきところっていうのを彼女の方が分かっていたんじゃないかというような気すらします。なのでまずなんていうの、ちょっとずつこうねものづくりって積み上げていくけど、最初の一歩目でシム・ウンギョンさんがこういう高いところにまず連れてってくれてるんですね。でそこからはそうですね、事前にメールのやり取りを何回かしました。でも僕たちは彼女はすごく日本語も喋れますが、おそらくで僕は韓国語喋れないから、こうなんていうの、会話するよりもメールで言葉を選べるコミュニケーションでコミュニケーション手段を選んで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取ったことが良かった気がします。お互いそれなりに長い言葉を書いたりとかで、そこでお互い
その主人公に似た小説家とか詩人とか、いろいろ情報交換し合ったり、あるいは音楽も交換し合ったりとかして、少しずつ世界観が一致していったし、まあそのプロセスはまず撮影前にはありましたね. 와, 저는 되게 놀라웠던 게 이 영화를 보면 되게 즐거웠던 거는 감독님의 유머를 제가 느낀 순간들도 많았고, 이 심은경 배우님으로부터 느껴지는 유머의 순간들이 사실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일례로 이 여름편이 끝나고 나서 굿뉴스에도 출연하신 사노시로 배우님께서 소감을 얘기하고 Q&A가 진행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 교수님이셨죠? 쌍둥이 형이 그 소감을 얘기하는데 제가 느낀 영화의 소감과 여름편에 대한 소감과 같아서 되게 부끄러워지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 Q&A 때 오가는 질문이나 이 심은경 배우님이 하신 이가 답변을 하는 모습들에서 이 느껴지는 것들이 되게 유머가 있었어요. 특히 제가 마치 이 좋은 의미에서 감독님이 제가 어떻게 느낄지를 다 알고 계신 것처럼 느껴져서 그게 되게 유머러스하게 다가왔던 게 있거든요. 어떤 배우나 감독이라면 저런 무대 위에서 Q&A를 주고받으면서 느끼는 어떤 감정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도 느껴져서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웃을 장면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제 그 쌍둥이 형이 이제 교수님이 나와서 이제 이와 얘기를 하고 떠나가는 과정에서 이 갑작스레 죽음을 맞이하고 바로 다음 장면에 이렇게 사진이 있고 동생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마냥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도 약간 이렇게 되게 유머러스함이 피어났던 것 같아요. 네. 이 은경 배우님이 이가 이제 처음 그 여관의 당도에서 이제 코 고는 소리나 어떤 이런 것에 잠 못 이루는 거나 다음날 깨어서 멍하니 어딘가를 바라볼 때나 그 은경 배우님의 섬세한 어떤 유머들이 피어나는 순간들이 많았는데 그걸 보는 재미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앞서 말씀 주신 대로라면 그냥 자연스레 피어난 거겠죠. 어떤 디렉션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죠. ユーモアはある程度はシナリオで書ける部分もあるけど完全には書けないと思っています。最終的には俳優が作り出すもの、あるいはそこにいるスタッフとみんなで作る、その撮影現場の空気っていうものもやっぱり俳優は感じてると思うので、みんなの現場のみんなで作ったものだな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すね。この映画最初からユーモアは絶対に必要だと思っていました。原作の漫画柘義治さんの漫画も本当にどこかすごい暗いんだけどスコーンと笑えるような感じもあったりして、その軽やかさというんでしょうか、そういうものが絶対に必要だと思っていました。ただそれは全ては僕にはできない、絶対に、俳優の力が必要なんですが、なのでシム・ギョンさんとはそこをすごく話もしたし一緒にトライできたかなと思います。もちろん彼女は今までの映画でもたくさんなんていうの天才的なコメディアンとして素晴らしい演技を披露してますが、多分今までやってきたのとまたちょっと違うニュアンスの笑いだと思うんですね。どのテイクも面白かったですね。本当は全テイク使いたいぐらい、テイクごとに全然違うことをいろいろやってるんです。それを最終的に編集室で少しずつ調整してるんですが、撮影現場ではいろんなトライはありました。 그런 것도 좀 궁금한데 이제 감독님 작품을 보면 이번에는 그 이의 여정을 보면 사실 되게 그 뭔가 아주 작은 그 동력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그녀가 고민하는 게 있었고 어떤 작은 동력들이 모여서 그런 여행까지 당도하게 하잖아요. 이를테면 그런 Q&A를 마치고 그 교수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동생을 만나게 되고 동생에게 카메라를 건네받고 글이 잘 안 써져서 밖을 내다보고 공기를 쬐다 열차가 지나가는 걸 보고 갑자기 카메라로 찍어볼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그녀가 결심하고 떠나가게 되는 거로 저는 이제 따라가졌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작은 실 같은 연결점들이 쉬워 보이지만 이거를 또 글로 작업을 해내는 거는 또 다른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이게 어떤 질문들을 하시면서 이 캐릭터의 이 호기심이나 이 발자국들을 좀 따라가게 하시나요? 이건 좀 되게 직관적인 글쓰기 영역의 질문일 수 있는데 그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これは難しい質問ですね。まあ普段生きてると、なんか今日調子悪いな。明確に原因がある時もあるよね。でも原因がない、あるといえばあるけど、小さいものの積み重ねで一個一個は本当に取るに足らないことだけど、多分それがいろいろ自分の気づいてないことも含めて足して、何か元気が出ないっていうこともあると思うんです。ストーリーを書くときには原因がはっきりして落ち込んでいる、じゃあその原因を直そうっていうストーリーも当然あるし、そういう映画も僕は好きだけど、一方でその何か原因がわからないけれども今状態が悪いとか、あるいは原因がわからないけどなんか突破できたとか、それも僕たちの人生にたくさんある気がしていて、その感覚の方が自分にとって気になることなんですよ。その要するに原因が分かるものに関しては、薬飲めばいいとか、なんかいくらでも解決策はあるし、その例えば結果が分かりやすい、その勝ち負けとかっていうはっきりしたものだったらその結果を追い求めればいいけど、例えば僕らの人生の最後、死ぬ時って何が幸せ何が幸せじゃないかなんて全然わからないですよね。もしかしたらすっごい最悪な人生でも、死ぬ直前だけめっちゃハッピーだったら意外といいかもしれないし、逆すごいいろいろいいことあったかもしれないけど、最後の1週間だけもう何か悲しい状況だったら、それはそれですっごい嫌だと思うんだよ。って考えるとちょっとこの話終わりがないんだけど、なんかそういう自分が普段生きてる時の感覚っていうものがすごい重要だなと思ってます。정말 그 좋지 않은 질문에 그 굉장한 교훈을 얻고 가는 것 같아요, 제가. いやいい質問でした。本当にいい質問だった。こういうことってなんていうの、面白いですね。やっぱり聞かれないと表に出ないことってたくさんあって、こういう質問こそ本当に意味があるなと思うんでありがたいです。저는 조금 그냥 단순 호기심이 들었던 것들 중 하나는 쌍둥이 형과 동생이 나오고 이제 형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있는데 이 사노시로 배우님께서는 또 제가 알기로는 찌개 선생님과 이 굉장히 연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과거에도 막 작품을 좋아하셨고 또 뭐 출연을 하신 적도 있다라고 전에 들었는데 그게 이 극 중 그 인물이 혹시 찌개 요시하루 작가 선생님과 좀 연관이 있어서 어떤 설정을 하신 건지 혹은 쌍둥이였던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좀 아주 단순한 호기심이 들었어요. 네. 이유가 없어도 되고요. いやいいんです。きっかけはね、僕映画の中に出てくる双子がすっごい好きなんですよ。その理由はわからないんです。でも何かいいアイデアだと本当に直感しました。ただあれがやっぱりその杉義治さんとも縁のある佐野史郎さんが引き受けてもしくれなかったらアイデアを捨てようと思いました。その時は全然違うシナリオ、その部分だけ違う理由にしようと思いました。それが何か佐野さんに出ていただくっていうのは本当に重要なことだったんですが、きっかけは、これはきっと面白い、直感です。이 4대3, 1.33대 1 비율을 영화에서 이제 사용을 하는데 감독님의 이전 16mm로 찍으신 새벽의 모든과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이라는 작품을 보면 이거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필름이어야 됐다라는 거를 느끼게 되고 믿게 만들거든요.
어떤 것이냐면 짧게 얘기하면 그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에서는 그 인물이 가진 감정과 어떤 체육관을 그려낼 때의 어떤 질감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 필름에서 오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질감들이 되게 아득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되게 애처로운 느낌도 사실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번 작품도 마치 이 4대3 비율을 사용하며 되게 이렇게 정물적으로 제가 사물이나 인물을 좀 바라보게 돼서 되게 집중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막 미술관이나 이런 데 가면 이 액자형 것들을 봤을 때 되게 집중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번 영화 역시도 그래서 제가 극장에서 보면서 훨씬 더 몰입도 있게 이 이야기 속에 빠져든다라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았었는데 이 이야기를 구상하실 때부터 이 어떤 화면비를 택하셨는지 혹은 감독님께서 좋아하셨던 어떤 고전 영화들의 영향들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 개인적인 추측이 있는데 언제쯤 생각을 하셨고 또 왜 이 화면이어야 했을까를 조금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サイズアカデミー比率にしようと、決定したのはロケハンの最中です、でいつもサイズは僕一人ではなくてキャメラマンの月永裕太さんと最終決定します、そのサイズにする理屈がある時もあるんです。稽古目を澄ませての時はあれはヨーロピアンビスタサイズなんですが、あれは明確に理由がありました。ただ今回は僕と月永さんが本当に直感的に理屈なしでスタンダードでいこうっていうふうに決まったっていうのがまず出発点でしたね。はい、ちょっと新しい話をすると、これ見てる人にとって面白い話かわからないけれど、そのサイズっていうのは単に世界をどう切り取るかっていう話に思うじゃないですか。それはそれもちろんあるんだけど、僕が今回スタンダードサイズで初めてフィクションを撮って勉強になったのは、この俳優たちの立ち位置そのものに、影響する、ということを学びました。具体的に言うと今僕らの会話をスタンダードアカデミーサイズで撮ろうとすると、多分僕はもっと近くなって顔がこの辺で喋る必要があるんですね。このサイズでこの距離感で喋る時に、で2人を同時に捉えようとするとカメラは離れる必要がありますよね。だけど僕たちの顔をもう少し近くで見たい時には、俳優たちの演技そのものをこう近づけなきゃいけない。で例えばそれがシネマスコープサイズだったらこのままでもお互いの顔を同時に見れるかもしれない、そうやって演技そのもの2人の距離感そのものに影響する、だということを思いました。これはだから何のサイズで撮るかっていうのは、本当極端に言えばですよ、極端に言えば日本語で喋るか韓国語で喋るか英語で喋るかみたいな言葉が全然違う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ぐらい違うことだと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그거 되게 흥미로운 거네요. 배우로서 연기를 할 때 그 어떻게 보면 사이즈가 이렇다 보면 그 안에서 배우들끼리의 어떤 거리감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극장에서 보게 되는 사이즈보다는 좁아지기 마련일 테고, 그러면 인물들 간의 거리감도 더 가까워지거나 혹은 다른 방식을 통해서 거리감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연결이 되는 부분이 되게 신기하고 되게 좋은 배움인 것 같아요. もしですよ、だから、多分僕らが今ね、もちろん簡単にその、サイズは変えれるし、このままでも当然取れるんだけど、もし今僕たちが1930年のアメリカにタイムスリップして、当時のハリウッド映画、アカデミーサイズの映画に出るって時に演技しろって言われたら、顔ここにしてこうやって喋んなきゃいけなかったんですよ。そういうことです。되게 재밌고 큰 배움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이얼로그 중심의 작품들이 조금 많아지고 그러면서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드는 경향도 없지 않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감독님의 이번 영화들을 보았을 때도 그렇고 이전에도 그렇고 배우들이 움직이는 데서 오는 역동성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번 영화는 말 그대로 정말 여행을 하며 벌어지는 역동성이 있고 또 이 여름편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나치오나 나기사를 따라가는 그런 움직임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디렉션이 있나요? 감독님의 디렉션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좀 배우들에게 자유롭게 맡겨보시고 그 안에서 찾아 나가시는 편인가요? まあ大前提として、基本的には俳優に任せてはいるんですね、出発点は。違うな、出発点はっていうと、撮影現場においてはそうです。ただ彼ら俳優にとっては、俳優にとってはその出発点の前にはシナリオという地図を渡されてますよね。で今回の地図には、ほとんど動かない人ばっかり書いてるわけです。夏編も車の中でこう寝てた人がやっと起き上がる話だけど、全然最初は動かない。シム・インギョンさん演じたイも東京の部屋の中でこう横たわって暗い部屋でまた起き上がってそこからやっと動き出す。なんて言うんでしょう、ほとんど止まった状態からちょっとだけ動くっていう時にはってお客さんの我々観客の心も動くようなものになる、そういう地図だったと思うんですね。なので止まっていることもすごく重要でした。止まっているものがある時ふっと動く。でもこれって映画そのものだと思うんですよね。写真って止まってますよね。それが動いて見るのはパパパパパって写真から映画になった瞬間にそれは止まってるものが動き出したから映画になったと思うんです。そういうことは僕の頭の中にはありましたけど、でもそういうことを伝えなくても地図にある程度書いてあるし、その地図の読み方を俳優が分かっていれば自然に生まれていったかなという気がします。그런 의미에서 좀 뭔가 배우분들 얘기를 조금만 더 나눠보면 사실 은경 배우님께서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는지 또 어떤 작업 과정을 거치셨는지는 앞서 좀 얘기를 해주셔서 그 외에도 이제 조금 궁금한 일본 배우분들이 어떻게 작업을 하게 되셨는지 한번 좀 들려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じゃあ弁蔵さんを演じた堤真一さんとの話が一番何か僕にとっても面白かったので、全員面白かったんですけど、堤真一さんの話をしたいと思います。撮影始まって、ちょっと経ったぐらいですかね、序盤に、なんか撮影終わった後ちょっと雑談してる時に「いやこの話って」みたいな「ほとんど弁蔵取らなくていいと思うんだよね」みたいな。シム・インギョンさんだけ撮っていても成立するような本だよねっていう、弁蔵っていうのは全然その弁蔵にカメラ向かなくていいと思うんだよねっていうことを俳優が言っていたんです。すごい面白いことを考えるなってまず思いました。でもそれを考えは僕らの考えともある程度は一致してました。ストーリーテリングの中で弁蔵という役をどう変化させていく見せていくかっていうことはすごく重要だったので、どこにカメラを置くかっていうのは重要だったんですが、実際に撮影終わった後に堤さんから言われたのは、今回演技をしていて自分の視界の中にキャメラがあることが多分ほぼなかった。すごくそれが演技しやすくて、っていうことを彼がおっしゃっていて、何度かは前に入ってるんですが、そういうふうに堤さんが言ってくれました。だからそういうことを聞くと、もちろん俳優は相手との間で芝居を作っていくものだと思うんですが、同時に映画の場合はキャメラがどこにあるかってことは本当に影響すると思うんですよね。基本的にはキャメラなんて気にしないっていうルールだとは思うんですけど、でも絶対に影響すると思う。それさっきの話ともちょっとつながると思うんですけど、自分にはそういう考えがベースにあるので、常に、どこにキャメラを置くのかっていうこと自体も演出の一部かなというふうにまずは思っています。감독님 말씀처럼 이 영화는 그냥 진짜 움직이기 싫어하는 혹은 움직임이 조금 적은 인물들이 조금 움직여 나가다가 그게 쌓여서 작은 불빛을 얻고 다시금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혹은 다시금 글을 힘차게 적어볼 수 있는 동력을 얻는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어떤 감독님의 작품인 그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에서도 마지막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다시금 언덕 위로 올라가서 러닝을 한다거나 걷게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봤는데 엔딩에서 혹은 이 여행과 나날의 심은경 배우님이 눈밭을 이렇게 걸어나가는 움직임들 그리고 글을 다시 뭔가 이전보단 좀 더 자신 있게 적어내는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큰 게 아닌데 큰 희망참을 느끼게 해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엔딩이나 이런 것들을 뭔가 구상하실 때 어떤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셨었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네, 이번 여행과 나날에서. 네, 稽古目を澄ませてや夜明けのすべての時は明確に再び動き出すようなその見ている自分がもう彼らはきっと大丈夫、もうこの物語の世界から出ていっていいよ、カメラもオフにするよ、もう安心だからっていう、ようなエンディングだ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ました、だから彼らはフレームの外に出ていく、もうおしまいだよっていう、あとはどうぞっていう終わりなわけですけど、今回は、そのようにも見えるし全然そうにも見えないっていう、なんか少し別のニュアンスが必要だと思いました、単に旅に出たからといって元気になるわけではないと思うので、それをなんか結びつけたいとはそんなに思わなかったんですね、だからすごくラストは悩んでいました、別にその主人公が何か成長して終わる必要は別に映画はない、そういう考え方もあるけど必ずしもその必要はない、何か面白いエンディングを考えたい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いて、悩んでましたね。シムンギョンさんがこう雪の中をとことこ歩いていく、あのシーン、あれは最初シナリオに書いてたんだけど、僕が撮影前に一回消してたの、なんですが、撮影中にシムンギョンさんから「監督」っつって、一回シナリオに書いてあったけどなくなっちゃった歩いていくシーン、あれやっぱり撮りませんかっていうふうに、使わなくてもいいから私雪の中歩いていくシーンをもしよかったら演じたいということを彼女から伝えてくれて、でそしてさらにキャメラマンの月永さんが、撮影の休みの日に一人でドライブしてたらしいんですけど、あの場所を見つけてきてくれて、翌日「宮城さん」っつって「これだったらラストいい場所だと思いますよ」って場所を見つけてきてくれて「撮ろう」ってなったんですね、なのでもしかしたら僕は何も分かってなかったかもしれない、でも本当に撮ってよかったと思います、映画完成してから、この映画完成してロカルノとかプサンとかの上映ありましたけど、映画祭なので上映してようやく本当にこのラストでよかった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あれが何を意味するか、それは僕が作り手の監督の僕が言葉にしちゃうとちょっと何か映画見る人の感じ方を奪ってしまう気がするのでちょっと我慢しますが、本当にいいラストになったなと思ってます。저도 동의합니다. 뭔가 어떤 결말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는 거는 보는 사람들의 몫인 것 같고, 어떤 뭔가 어떻게 그 장면을 떠올리셨을까, 어떻게 그 결말지로 인물을 인도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영화라는 게 그렇게 우연치 않은, 뭔가 촬영 감독님께서 드라이브를 하시다가 그 공간을 발견한 것처럼 그런 우연들이 어떻게 보면 운명적으로 다가와 좋은 순간들을 맞이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거는 조금 여행과 나날과는 조금은 다른, 지극히 제 개인적인 질문을 조금 감히 해보고 싶은데, 평소 일본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되게 좋아하는 감독님들이 많은데, 뭐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님부터 뭐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 또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님, 그리고 미야케 조 감독님,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는 야마나카 요코 감독님, 이런 감독님들이 계신데, 일본 영화계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좋은 작가,
또 좋은 작가주의 감독님 또 혹은 영화 감독님들이 계속 이렇게 줄이어 탄생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이 뭘까요? 그러니까 어떤 지원들이 혹은 어떤 커뮤니티들이 이루어지는지 조금 엿들을 수 있다면 이게 좀 신뢰가 되는 질문이 아니라면 또 답변을 주실 수 있는 거라면 좀 まず最初に申し上げられるのは、何か、支援が強いということは全くない。おそらくはよく日本で言われるのは他の国、例えばヨーロッパあるいは韓国といったところに比べて、特にインディペンデントの映画に対して支援はない、ということがよく話されてはいます。僕自身が今映画監督として活動できている、あるいは僕とほぼ同世代の監督たち、浜口竜介さんやあるいはその下の世代がいろんなタイプの映画館があること、それは大きい気がしています。僕も最初にインディペンデントで作った映画をまずは東京の一館の映画館がかけてくれた。でそこに人が集まって、じゃあ今度は別の町の映画館でかけてくれる、というふうにして全国をちょっとずつこうライブハウスをこう回るバンドのようにツアーしていくわけですね。でその次の映画になると、じゃあ今度は全国同時に10都市同時にやってみようかっていうふうにして、映画館と我々作り手が何かこう近しい関係だったっていう気がします。現状そうかっていうとまた少し時代が変わって、僕が20代30代前半だった時とは少し違うんですが、少なくとも自分にとっては、キャリアの初期に映画館、全国のさまざまな、日本ではミニシアターと呼ばれますが、アートハウスの映画館とコミュニケーション取れた。ということは、で多分おそらく僕の同世代の人たちっていうのは同様だった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ここで話すべきか分かんないけど、その日本の政府国家っていうものが映画業界に対して何か経済的な支援をするならば、我々作り手にというよりもまずは映画館、そういった全国のさまざまなアートハウスが支援されるべきだ、順番はそこだろうというふうに自分は思っています。僕も育った町にはそういったアートハウスがあって、そこで世界中のさまざまな映画を見て、こんな映画もあるんだ、こういうのもあるんだっていうことで10代の頃刺激された。それは本当に大きいと思います。もし自分が住んでいた町に映画館がなかったら、きっと僕はこの仕事をしていない。なんかそういうことは考えますかね。개인적으로 일본 영화를 보며 지금 제 세대 감독님들의 일본 영화를 보며 느끼는 감정들이, 리얼리즘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 우리 옆에 있는 얘기들을 어떤 되게 이렇게 들여다보고 어떤 조망하는 역할을 하는 영화들도 좋지만, 그 안에서 저는 되게 일본 영화들을 보며 어떤 영화적인 감각들과 어떤 체험들을 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잘 녹여낸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작은 이야기 안에서도 굉장히 기발한 상상력들을 펴낸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기를 하는 입장이고, 나중에 이제 뭔가 좋은 스텝을 밟아 제가 잘 나아간다면 좋은 작품을 이렇게 프로듀싱을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근데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커뮤니티가 점점점 커져서 이 커뮤니티라는 거는 그런 극장들의 수용들이 많아져야 되는 것 같고, 그렇다 보면 그걸 소비하는 관객들도 많아질 것이고, 이런 것들이 되게 네. 좋은 배움이 됐습니다. 네, 네. 例えばじゃあ恋愛映画作るっていう時にライバルにはリアリティショーがあるわけです。戦争映画を作るっていう時に実際の戦地の映像っていうものがたくさんあるわけです。じゃあそれに対して我々フィクションの作家たち、あるいは演技をするフィクションを演じる俳優たちがじゃあ何をするのかってことを、多分僕自身はまだ別に答えはないけど、それを真剣に考えることで、なぜ俳優が存在するのか、なぜフィクションが必要なのかということに
なんかそれがそれぞれ答えを見つけていく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저 역시도 이렇게 감독님 영화를 오래전부터 찾아보고 또 감독님 전 이제 특별전을 하거나 하면 극장을 가서 항상 찾아봤었는데 저한테는 이 작은 실들이 이 부산에서의 연이 되고 또 오늘의 연이 돼서 이렇게 감독님과 이번 여행과 나날을 통해 또 감독님의 전작들 또 제 개인적인 것들을 좀 나눠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귀했고 또 좋은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어딘가 여행지로 떠나지 못하신다면 이 영화를 통해 위안을 또 얻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まあ僕普段おしゃべりなんですが、映画の中はそんなにおしゃべりじゃないです。なので今日の会話も最後は言葉ではなくアクションで終わりたいと思います。そうですか。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ういうことで。